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박수연입니다. 홍해 지역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확전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여전히 랠리를 이어오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시장도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내일 마지막 시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장을 남겨두고 아쉬움만 가득하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조바심을 내다기보다는 조금 더 내년에 어떻게 시장을 바라볼지 큰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이제 3거래일 정도 일단은 남았고요. 미장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정도 남았고 우리 오전 항생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조기 종료가 일단 있기 때문에 한 2거래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를 그리고 1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거래량이 사실은 지금 이번 주에 계속 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 전부 다 제가 체크해 드리면서 내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50분 방송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매주 한 번만 나와 주시다 보니까 지수가 하락하는 날에도 양방향으로 또 수익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부터 이 자립값, 포지션까지 잡아주시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방송 중 내내 계속 나갈 예정이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뜨는데 이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의 글로벌 핫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12월 27일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연말 연휴 시즌을 맞아 거래량이 급감하고 시장을 움직일 만한 주요 지표 또한 부재함에 따라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주택 가격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두 가지 수치가 나왔는데요. 10월 주택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 오르며 올 들어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마스터카드는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미국의 소매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소비의 견고함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일본, 중국, 유로존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와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1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미연준 통화정책 변화에 민감한 미국 최2년물 금리가 올해 5월 수준인 4.28까지 떨어지는 등 금가격 상승에 호의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전일 이스라엘 참모총장이 기자들에게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한 가운데 친이란 세력으로 알려진 예멘 후티 반군의 샤리 대변인이 홍해에서 경고를 무시한 상업용 선박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히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 등 글로벌 주요 해운 회사들이 수에즈 운하 복귀를 결정함으로써 운송 차질 우려는 한풀 꺾이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연말 인사를 담은 비디오 연설을 통해 ECB는 인플레이션을 2%까지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는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살펴보고 왔는데요. 자세한 상품별 이슈는 이제 이슈를 상품별 대응 전략 세워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살펴보시죠. 네, 나스닥 현재 프리장에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10% 올라가면서 17,10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히 1분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장세 거래가 지금 좀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합권 내 변동성이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17,101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9시 30분경을 기점으로 반등을 해주면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22시 49분경에 기록한 17,106포인트 위를 더욱더 뚫어내는 힘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0.10%로 좀 보합권 내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오늘의 방향성 잡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오늘인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포지션과 그리고 어떻게 이슈를 좀 해석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방향성과 자리값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현재 프리장에서 강보합권으로 움직여주고는 있지만 그 움직임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오늘장에서 좀 대비를 해보면 좋을지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매도, 매수 그리고 관방 중에서 어떤 포지션 좀 유리해 볼까요? 사실상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정리를 하셔라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12월 달 선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느끼셨을 건데 제가 12월 달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을 하면서 정말 재미없는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죠. 지금 딱 마지막 주에 일단 그런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고요. 네. 거래량이 정말 급감을 하면서 사실상 추세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어요. 아직 23시기는 하지만 23시 30분, 이제 30분 정도 남았는데 뉴욕장이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크게 변화가 될 거는 없으리라고 일단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표가 없죠. 지표 없습니다. 주요 지표 없고요. 내일 목요일 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딱 한 개 있거든요. 그것만 일단은 추세를 살짝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목요일도 지표 없고 오늘도 없고 해서 이번 주는 일단은 여러분들 장을 정리하는 그런 걸로 일단은 포지션을 좀 잡으셔야겠다. 특별한 포지션을 지금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진폭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일봉상 일단은 보면 네. 자, 진폭 오늘입니다. 오늘 진폭이요. 지금 고가와 저가가 뭡니까? 30포인트예요. 30포인트. 120틱 정도입니다. 예, 120틱 정도로 굉장히 지금 낮은 진폭을 일단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폭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전문용어로 기도 매매라고 하죠. 예, 기도 매매밖에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수목금 일단 조금 정리하시는 이런 분위기로 여러분들도 일단은 가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17,000대를 일단은 뚫고 네. 5일선입니다. 5일선도 일단은 17,000대 정도 일단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단은 5일선을 완전히 안착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는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생겨난 이래로 17,000포인트 이상이 지금 처음이죠. 예,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위에가 소위 얘기해서 뻥 뚫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분봉상으로는 굉장히 여러분들 매매하기가 힘듭니다. 이유는 제가 분석을 할 때 일단은 일봉을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봉상으로 보면 이게 캔들이 작지 않아도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지역을 지금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물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어떤 전고 라인 혹은 새로운 고점을 뚫고 갈 때는 항상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쯤 오면은 떨어지겠지라는 사람의 심리가 일단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쯤 오면 이게 고가겠지 싶어서 매수 포지션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매도 신규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대가 굉장히 좀 많아집니다. 근데 이게 밑으로 쭉 갈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 힘은 매수의 방향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에서의 어떤 지지 라인들이 버텨주고 저항 라인에서 매도 물량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떤 채널 안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봉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매매는 한두 번 정도 해서 짧게 그렇게 빨리 끝내시는 걸 제가 일단 그렇게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일단 23시 30분에 뉴욕장 개장을 하기 때문에 자리가 혹시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중간에라도 바로 자리를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정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단은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주는 연말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급감한 상황 속에서 뭐 지표 발표 등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짧게 매매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에 움직임 좀 달라질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주신 만큼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제 지수가 좀 불안정하게 좀 하락하는 날에도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해외 선물을 통해서 수익까지 또 연결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활짝 열려 있을 때 들어오셔서 기초 자료지까지 또 받아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선겸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크루드 오일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75.2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1분봉 차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달러 약세 이렇게 유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있지만 상승 피로감 때문인지 오늘은 좀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시 57분경에 큰 폭으로 낙폭을 보여주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2시 10분경에 74.16달러까지 밀려 내려왔지만 바로 다시금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75.40달러로 어제 높게 또 탄력을 또 가져갔던 크루드 오일에 비하면 여전히 하락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변동성 심한 지금 이 크루드 오일 이슈에서 어떻게 해봐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의 포지션까지 정확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조금 전에 굉장히 변동폭을 크게 보여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또 포지션 잡고 방향성 잡아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슈 해석과 함께 부탁드려볼게요. 마스터님, 오늘 크루드 오일은 매수 매도 그리고 관망 중에서 어떤 포지션 좀 가져가 봐야 될까요? 이번 주까지는 무조건 전 종목 다 그냥 관망입니다. 그러니까 네. 추세가 일단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조금 없고 추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진폭이 굉장히 좀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위 얘기해서 틱뛰기밖에 지금 하실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는 조금 자제를 하시라고 밖에 일단 제가 말씀을 일단 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분봉상으로 보면 지금 일단 추세가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 살짝 지금 추세가 나오기는 했고요. 다시 V자 반등 그리면서 박스 수렴 구간으로 지금 들어갈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죠. 일봉상으로 일단은 보시면 뭐 분봉은 크게 사실은 볼 건 없고요. 일봉상으로 일단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박스 라인을 지금 조금 더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요 정도 해서 한 65에서 한 79 라인, 65에서 79 라인에 새로운 박스 라인이 지금 형성되는 거 아니냐라고 일단 조금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은 채널 구간이 굉장히 좀 넓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좀 지나서 채널 구간을 조금 좁힌 다음에 지금 65에서 79달러면은 굉장히 좀 채널 구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제가 일단 채널을 조금 좁혀서 캔들의 방향성대로 일단 채널을 좀 좁혀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자 21선을 뚫고 지금 5일선 위로 가면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있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항상 중요한 게 첫 번째 라인입니다. 요 일목선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77.80달러 정도, 77.80달러 정도 여기까지 오고 이걸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골든 크로스의 힘이 이제 계속적으로 일단은 있다라고 해서 다시 V자 반등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77.87달러, 80달러, 87달러 요 선이죠. 일목까지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얘가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5일선이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데드 크로스가 21선 이렇게 오고 5일선 이렇게 오면서 데드 크로스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밑으로 뻗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시나리오가 사실은 지금 차트상으로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라고 일단 제가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그려드리면 여기에서 밑으로 일단은 꼬꾸라지는 5일선입니다. 5일선이 밑으로 좀 꼬꾸라지면서 다시 매도 쪽으로 가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일단 이게 지금 제가 가장 높은 확률의 시나리오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자라고 하면 5일을 볼 때는 여러분들 항상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고 경제라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수요와 공급 논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하지만 이 수요와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의 수요와 공급 이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5일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5일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경기 활황 혹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따가 PDP 사용해서 우리 경기 사이클 제가 올해 초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던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 오늘 또 가질 겁니다만 어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가정 하에서의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혹은 중국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중국, 홍콩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중국, 홍콩이 어떤 경제 위기,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어떤 정책을 내놓거나 그랬을 때 수요의 증가, 이 수요의 증가가 5일의 가격 상승을 일단 이끌 것이고 두 번째 공급망에 대한 충격, 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감산 이슈 그리고 증산 이슈입니다. 이 감산과 증산 이슈에 따라서 수요 공급 이론에 따라서 오일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이런 이슈들이 또 지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에 관한 이론. 수요는 뭡니까? 경기 활황, 뭐 금리 인하 등 직접적으로 수요의 원인이 되는 것들. 두 번째 공급은 오펙 플러스죠.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이슈, 증산 이슈에 따라서 공급량의 차이로 인한 오일의 가격 상승, 가격 하락. 요 정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일단 방향성은 잡힌다. 그 다음에 정밀하게 분봉으로 타점을 잡으시는 연습을 일단 하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기술적 분석으로는 지금 밑으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그렇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관망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산한 시장이지만 이런 시장에서 좀 무리하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에너지를 모아두고 살 때 공략하는 전략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그런 만큼 내년은 어떤 시장이 좀 펼쳐지게 될지 고민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1월 1일 오전 7시에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려 1월 1일 새해가 딱 시작하자마자 어떤 이런 열기를 또 보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마스터님, 아무래도 또 내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좀 시원하게 알아갈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며느리도 모르는데요. 데이터상으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년에 일단은 한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파월이 얘기를 했는데 네. 바로 다음 날 연준 위원들이 반박하는 일단은 인터뷰를 또 했었고 지금 설왕설래가 일단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따가 제가 당연히 이제 좀 기본적 분석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의 시점은 데이터상으로는 2024년이 아니고 2025년 전반기 정도 됩니다. 빠르면. 그래서 고물가와 고금리 유지가 아마 2024년에는 계속될 거라고 일단은 아직도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22년 말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던 내용이고 2024년에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걸 한 달 전에 파월이 얘기한 내용인데 그걸 또 뒤집었죠. 한 달 있다가. 자, 그래서 파월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전력이 굉장히 좀 화려하죠. 금리 인상 안 하겠다. 그 말을 보름 만에 일단은 바꾸고 테이퍼링 시행이라든가 테이퍼링 조기 종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일단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2024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여쭤보신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는 2024년에 안 할 가능성이 아직은 데이터상으로는 더 많다라고 제가 확신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월 1일 날 제가 온라인 강연에 작년에 한 2,000명 정도 들으셨죠? 2,000명 이상 들으셨던 온라인 강연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고 이 예측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데이터상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 가치를 또 짜지게 되잖아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앞서간다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2024년 뭐 12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항상 6개월 전에 현물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들이 현물이나 주식을 사셔야 될 때죠. 매도를 하셔야 될 타이밍이 아니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시점을 정확하게 데이터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현물을 언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될지도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고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온라인 강연에 참여하시면 많이 얻어가시는 하루가 될 겁니다. 제 연례 행사고요. 항상 1월 1일 오전 7시입니다. 오전 7시에 강연회 하는 전문가는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는데요. 1월 1일 오전 7시입니다. 땡 치면 여러분들 강연회 시작하고요. 녹화 방송 절대 없으니까 7시에 일어나셔서 같이 1월 1일 2024년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년 시장에 대해서 이제 또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강연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슈에 대해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함께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온라인 강연회 안에서 금리나 시점에 대한 예측까지 함께 담아보시면 좋겠고요. 1월 1일 오전 7시입니다. 작년만 해도 2,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이른 시간에 어떻게 또 내년의 시장이 좀 풀어질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도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무료 공개 방송은요, 지금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강연의 링크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성견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강연회까지 연결되는 그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새해 출발을 힘차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골드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52% 상승하면서 2,080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히 1분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약세 속에서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상승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자면 21시 30분경에 2,082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내 조금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9시 54분경 2,075달러를 찍어줬습니다. 하지만 바로 V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올라가주는 흐름을 좀 체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여전 조금 좀 답답한 흐름 속에서 좀 위로 그리고 아래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랠리 속에서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상승폭이 좀 제한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해석을 풀어봐야 될지 바로 이야기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골드 같은 경우는 좀 해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오늘뿐만이 아니고 골드는 좀 답답하죠. 어저께도 사실은 제가 네. 어저께 공개 방송일이었기 때문에 화요일 날 공개 방송 하면서 네. 골드 일단은 매매하는 거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한마디로 깝깝합니다. 갑갑하다. 일단 분봉상으로 보셔도 이게 어저께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네. 추세를 이제 한번 살짝 주기는 했어요. 근데 이 추세를 먹기 위해서 이런 눌림들을 다 견디고 박스장을 다 견뎌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언제 추세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단은 이번 주는 무조건 안 하시는 게 좋고 일봉상으로 일단은 보셔도 캔들이 지금 너무 작아요. 진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어떤 큰 수익, 정상적인 수익을 내기에도 굉장히 조금 어려운 순간이다라고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냥
이번 주에는 무조건 그냥 패스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네. 될 것 같고 차트상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으로도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떤 추세가 해외 선물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그림 맞추기라고 제가 항상 표현을 하거든요. 매수 방향, 누가 봐도 매수 방향이면 매수 포지션을 타시는 것이고 누가 봐도 매도 방향이면 그 매도 방향을 여러분들이 타시는 겁니다. 그런 그림 맞추기로 일단은 방향성 설정이 될 만큼 그림이 완벽하게 나와야 되는데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이게 매수냐 매도냐를 따질 때 물론 골든 크로스 지역이기 때문에 매수 방향이 유리한 거는 맞으나 21 이평선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누워있죠. 누워있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끝에가 지금 조금 꺾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꺾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 설정에 대한 것부터 어긋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조금 단타 매매보다는 나중에 제가 자리를 드렸을 때 수익 매매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를 지키시는 그런 방법이라고 제가 보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노란 속방 들어오셔서 제 가이드대로 일단 하시는 걸 추천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골드 일단은 여기까지는 좀 짧게 보겠습니다. 네, 사실 골드뿐만 아니라 연말이다 보니까 국내 주식 시장도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외 선물을 통한다면 조금은 더 양방향으로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고 기회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 마스터님이 나와 주셨을 때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신 다음에 이 해외 선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또 이슈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란 톡방 들어오셨을 때 어떤 수익률도 가져갈 수 있을지 매매일지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매매일지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이런 매매일지를 어떻게 하면 또 가져갈 수 있을지 그 기본적인 분석에 대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을까요? 현실적인 거 몇 가지를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매매일지 보셨는데 네. 자, 수익 매매입니다. 수익 매매. 우리 이제 현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수익 매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건데 뭐 딱 정의라고 할 거는 없지만 우리가 해성 같은 경우에는 단타 매매가 주가 되죠. 단타 매매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해성 같은 경우에는 월물이라는 게 있죠. 월물이라는 게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요. 거의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달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가 주가 될 수밖에 없고 현물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현물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기업 가치,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기업의 미래 가치. 미래 가치. 그죠? 네. 어떤 좋은 재료가 있고 하지만 주가는 낮고 그 낮은 주가를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낮은 주가를 내가 눈으로 찝어내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끔 성장하는 시간만큼 내가 기다려주는 것. 그게 바로 현물 거래라고 한다라고 하면 선물, 특히나 해선 같은 경우에는요. 뭡니까? 월물.
상품군들마다의 어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은 생각을 해보세요. 단타 매매는요, 여러분, 실력을 쌓으실 수는 있어요. 실력. 차트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진입 타점, 그리고 청산 타점, 그리고 추세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홀딩 능력. 요 실력을 일단은 쌓으실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수익이라는 수익 창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거의 한 계약 매매를 하시거든요. 다계약 매매를 하시고 물타기를 하시고 버티기를 하시면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도가 일단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한 계약으로 일단 하시거든요. 한 계약으로. 제가 오늘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드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 많을 겁니다. 사실은 한 계약으로 500만 원 수익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월이요. 그렇죠? 월 500만 원 수익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한 계약 기준으로. 전문가들도 많이 힘듭니다. 한 계약 기준으로. 자, 그러면 500만 원씩 1년이면 몇 개월입니까? 12개월이면 얼마죠? 6천만 원. 이게 얼마 안 되죠. 생각보다. 10년 6억이에요, 6억.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진짜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데 다달이 내가 500만 원씩 수익이 나고 월 손실이 안 나요. 그리고 그거를 12개월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요. 그리고 이거를 10년 동안 지속을 하면 6억이 되거든요, 여러분. 6억. 자,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죠. 10년 동안 뒤로 가볼까요? 10년 동안 단 한 달도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500만 원 이상씩 수익 창출을 해야 뭡니까? 10년 있다가 6억이란 돈이 쌓이는데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들 많으실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현실적으로는요, 여러분, 여러분들 단타 매매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 창출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17년도부터 수익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걸 라이브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항상 이거를 정착을 시켰죠, 대한민국에. 자, 방금 전에 보신 미니다우 총 3,000틱 수익인데 네. 한 계약으로입니다. 한 계약으로 2,083틱, 약 2,083틱의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진입, 그리고 타점, 홀딩, 청산. 이것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버무러져서 요 정도의 일단은 틱수를 제가 뽑아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눈으로 한 달 동안 확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2024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내가 그 전 2023년부터 혹은 2023년 전부터 뭔가 매매가 꼬이고 수익 창출이 잘 안 되고 마이너스가 자꾸 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셔야 되는 한 해가 되셔야 돼요. 매매 스타일을 바꾸셔야 됩니다. 변화를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99%가 비슷한 매매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수익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1%로 올라오셔야 된다라고 제가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항생을 일단은 보면요. 그래서 제가 주말 특강에 네. 홀딩하는 방법을 굉장히 좀 많이 요즘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홀딩은요, 여러분. 홀딩. 추세 홀딩이죠. 추세 홀딩은 내가 어떤 전사의 심장을 가졌다고 해서 많이 가고, 내가 마음이 약하다고 해서 짤청이라고 하죠. 짧게 청산하는 짤청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추세 홀딩은 뭐예요? 기술로 여러분들이 승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기술로. 예를 들면 제 기법 중에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으로 홀딩을 하는 법이 있고, 5일선과 21선 이탈을 했을 때 그 다음 캔들을 보면서 홀딩을 하는 법이 있습니다. 21선을 이탈했을 때 그 다음 캔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홀딩이냐 청산이냐를 결정하는 21선에 맞는 매도 기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버무러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추세를 끝까지, 여기 보시다시피 2000T까지 홀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플러스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항생 차트를 잠깐만 보면 네. 이런 부분, 내가 여기에서 잘 들어갔다고 쳐요, 매도를.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청산을 하실 겁니다. 청산. 위로 올라오면 청산하실 거예요, 무조건. 어쩔 수 없습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시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훈련만 돼 있다라고 하면 요 정도 선에서 어떻게 해요?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수익 창출하실 수 있는 훈련만 되시면요, 이게 현실화가 가능하다. 그 현실화를 시켜드리는 곳이 바로 제 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밑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순간 2024년 뭔가 변화의 시작이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지금 뉴욕장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뉴욕장 잠깐 보고 저는 경기 사이클, 2023년의 경기 사이클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품별 흐름을 좀 보더라도 지금 골드와 나스닥 그리고 파운드나 유로 FX 같은 경우는 상승불을 켜주고 있지만 크루드 오일과 S&P 500은 하락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0.16% 소폭 올라가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17,11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에 장대 양봉을 세워주면서 17,121포인트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음봉을 보여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휴 장세 속에서 거래가 한산하고 지금 관망세가 짙은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개장 이후의 흐름 짧게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1% 넘는 하락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74.79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22시 10분경에 74.16달러에서 꾸준히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3시 01분경에 75.40달러를 기록을 해주고 다시금 조금 힘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레벨을 다시 낮춰가고 있는 흐름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 속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52% 오르면서 2,080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에 양봉을 그려주기는 했지만 곧바로 또 음봉을 출현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조금은 답답한 박스권 안에서 제한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랠리 속에서 조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그 상승의 이 선은 조금 막혀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유로 FX 같은 경우는 0.27% 올라가면서 1.1114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3시 22분경까지 계속해서 쭉 올라와주는 상승 추세를 그려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11190달러까지 올라가줬지만 이내 이 상승분을 좀 조금 반납하고 계속해서 좀 박스권 안에서 1.11145달러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개장 이후의 흐름 살펴보고 왔는데요. 나스닥부터 개장 이후의 흐름 또 체크를 해보고 나서 강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는 오늘 개장 이후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좀 어떻게 보이면 좋을까요? 네. 방향성 안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자, 대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실시간으로 교육을 조금 하나 시켜드릴 게 있는데 네. 옆으로 이동을 해서 바로 그렇게 일단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차트를 조금만 보면 차트 네. 좀 자, 옆으로 그냥 이동해서 할게요. 네. 자, 네. 일단 마스터님께서 나스닥 관련해서 계속해서 또 차트 되게 중요한 거를 봐주신다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요 캔들 이 캔들 일단 좀 보셔야 돼요. 이 양봉 캔들을 일단은 보시면 어떻게 됐죠? 꼬리가 윗꼬리가 굉장히 좀 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양봉으로 일단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 선물이든 주식이든 일단 여러분들께서 공부라는 걸 하셨을 때 캔들 공부를 하셨을 때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해석에 관한 것도 여러분들 일단은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해석에 관한 것. 자, 꼬리가 길면 자, 여기 시가에서 시작을 했죠? 시가에서 시작을 하고 쭉 위로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종가가 형성이 돼서 이 모양의 윗꼬리가 긴 이 캔들의 모양이 형성이 된다. 자, 그러면 고가를 찍고 최종적으로 종가까지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내려갔죠. 내려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책들은 여러분들 이거를 매도가 양봉이지만 최종적으로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매도가 조금은 유리한, 매도가 조금은 센 그런 캔들로 거의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일단은 배우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요거는요, 해외 선물에서 맞지 않다라고 제가 일단은 결론을 조금 내드릴게요. 왜냐? 자, 해서는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빠르죠. 스피드가 빠릅니다. 스피드가 일단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 타점을 잡으시고 청산 타점을 잡으시고 어떤 결정을 내실 때 여러분들도 빨라야 돼요. 그러면 어물쩡 여러분들이 그냥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빠른 결정을 내주셔야 돼요. 빠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경우의 수를 줄이셔야 돼요. 경우의 수를 현저하게 줄이셔야 됩니다. 이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줄이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은 필패하십니다. 매매에서. 자, 아까 캔들 보겠습니다. 아까 캔들에서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사인을 내드린다라고 하면 네. 이 종가 있죠? 종가에서 매수 사인 드렸을 거예요. 아니, 매도의 힘이 강한데 왜 매수 사인을 드렸느냐? 양봉입니다. 여러분, 양봉이에요. 윗꼬리가 길어도 양봉이고요. 돋지어도 양봉이고요. 윗꼬리가 없이 이렇게 100% 퍼펙트하게 차 있어도 이건 양봉입니다. 빨간색은 무조건 양봉입니다, 여러분. 빨간색이 무조건 양봉이라는 건 방향성은 어디라는 거예요? 매수 쪽이라는 거예요, 매수 쪽. 음봉도 마찬가지예요. 음봉도 돋지든 밑꼬리가 굉장히 길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음봉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방향성 설정을 어떻게 한다? 매도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경우의 수를 줄이는 겁니다. 이 경우의 수를 줄이지 못하시면 이런 사태가 일단은 발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캔들이 있고
요 정도의 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의 캔들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거는 매도 쪽입니까? 이거는 매도 쪽인가요? 이거는 매수 쪽인가요? 자, 지금은 매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일주일 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일주일 있다 이런 캔들이 또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는 매도, 이거는 매도, 이거는 매수라고 자신 있게 설정을 해서 방향성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 달 있다가 똑같은 캔들이 나왔을 때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하십니다. 2024년은 제가 조금 강하게 오늘 좀 말씀드리는데요. 변화의 시작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존에 내가 했던 방식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거를 일단은 말씀드리는 게 1월 1일 날 강연회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밑에 노란 톡방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1월 1일 날 강연회 들으실 수 있어요. 매도예요. 매수입니다. 이거 매수예요. 양봉이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사인을 드린다고 하면 여기에서 뭐예요? 종가에서 매수 사인을 드려요. 왜? 룸이 이 정도 남아 있잖아요. 양봉이기 때문에 매수 방향이고요. 그 룸이 이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윗꼬리가 길면서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럼 뭐예요? 윗꼬리를 채우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경우의 수를 줄여야 된다. 그럼 뭡니까? 매수든지 매도든지 캔들이 빨간색이면 양봉 매수 쪽이고 파란색이면 음봉 매도 쪽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개념을 딱 잡고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필패하지 않습니다. 2024년은 여러분들 변화의 시작을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 노란 톡방 타고 들어오시고요. 1월 1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스닥 차트와 함께 실력을 쌓는 것을 넘어서 수익을 키울 수 있는 매매 기법을 또 들어봤습니다. 2024년에 1%가 되는 길 바로 1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1월 1일에 무료 온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강연회가 7시에 시작됩니다. 내년에 어떤 시장들이 펼쳐지게 될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해 보시면서 해외 선물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큰 숲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링크 받아보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입장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선견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똑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이러한 전략들 놓치지 말고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새로운 고점을 뚫고 갈 때는 매도 포지션이 증가하면서 저항이 많아지지만 힘이 여전히 매수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큰 하락은 없으니 단기 수익을 내고 나올 것이라고 전략을 받아봤고요. 다음으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5달러에서 79달러 이 박스장을 형성 중이고 채널 구간이 상당히 넓은 편이다라는 것을 진단해봤습니다. 21선 뚫고 5일선으로 올라가면서 골든크로스 가 나오고는 있지만 관망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전략을 챙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일봉상 캔들이 작아서 진폭이 좁기 때문에 매매하기에는 조금 답답한 상황인데요. 양방 방향성이 좀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당분간은 기다렸다가 스윙 매매로 대응할 것이라는 이런 전략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까지 정확하게 담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성견 마스터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외 선물 신세계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모임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